空を舞うひばりは涙ルレイルレイヤお前は優しい緑の子愛も愛もねでるしぬいなみりあえんでるぽで반갑습니다.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입니다. 소중한 제 용돈으로 이루어지는 오늘의 리뷰 반다이 하이메타랄 VF-0A 피닉스 구도 신기 그리고 고스트 QF2200D B 합본 세트입니다. 이렇게 마크로스 재료에서 보시면은 최종 결전 사양이에요. 등에다가 고스트를 업고서 싸우는데 고스트가 무인기로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느낌은 아니고 보조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투 보조를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개념? 이 고스트가 보면은 마크로스 플러스나 그 프론티어나 그리고 델타 시리즈에 보면은 이 고스트가 그 무인기로서 따로 어떻게 보면은 그 파일럿들의 조종 실력을 오히려 훨씬 능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로 시리즈에서는 이 고스트가 이제 그 약간 그 기체를 보조해주는 그런 느낌? 그 정도로 좀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등 쪽에 이게 업고 다니는 둥기둥기 어야어야 뭐 그런 느낌일까요? 네, 그러면 오늘의 리뷰 VF-0A 피닉스 신 쿠도기 그리고 고스트 합본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사랑입니다. 소면 박스 아트입니다. 배틀로이드 형태의 VF-0A 그리고 고스트를 탑재하고 있는 파이터 형태의 모습이죠. 하이메탈답게 박스는 얄쌍합니다. 측면에도 이렇게 박스 아트가 잘 되어 있고요. 뒷면은 하이메탈답게 창을 통해서 본체의 모습이 보이고요. 여러가지 타입일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워크 타입, 배틀로이드 타입, 파이터 타입, 그리고 추가 무장들 스탠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박스를 오픈하겠습니다. 박스를 오픈하면 보이는 사용 설명서예요. 변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장착해 주는지 그런 것들이 인쇄되어 있고요. 칼라는 아니고 흑백이네요. 그리고 하이메탈 시리즈에 들어있는 뭐랄까요? 이게 조감도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좀 설계도 같은 느낌의 배경지가 좀 들어있어요. 1단의 글리스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글리스터가 하나 더 있네요. 요거는 스탠드 받침대고요. 그리고 추가 날개가 있는데 또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이 날개는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날개고요. 이제 고정형 날개, 그리고 이쪽에도 날개가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은 무기를 장착할 수 없는 그런 날개입니다. 구성을 보시죠. VF-0A 배틀로이드 형태의 쿠도 신기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고스트 2200라고 읽어야 될까요? 2200 뭐 그렇게 하게 읽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뭐 1000번대로 넘어가면 뭐 2200 뭐 그렇게 읽긴 하더라고요. 뭐 로켓 런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연료 부스터 연료가 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손이 총 4쌍이 들어가 있네요. 랜딩 기어 앞에 하나, 뒤에 2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고정용 어태치먼트 파츠가 들어 있고요. 이거는 로켓 런처를 달 수 있는 교환 파츠이고요. 인테이크 교환 파츠가 들어 있고요. 다리 쪽에 붙이는 패스트팩이 들어 있습니다. 컴포트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토간 화이트 형태 때, 거울 형태 때 쓰는 피토간이 한 쌍이 들어있고요. 배틀로이드 형태 때 쓰는 피토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깨알 같지만 쿠도신 피규어가 들어있네요. 전작은 이렇게 붙어있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따로 주네요.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얼굴 쪽에 뭐 따로 커버 같은 게 없네요.
비닐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난도셀 위로 좀 올려줄게요. 그리고 착륙 후크가 들어 있습니다. 배틀로이드 형태니까 고정 날개를 좀 달아줄게요. 쿠도신의 이전 기체인 VF-0D가 회색과 블루그레이색 투톤이 쓰였다면은 이번 VF-0A 같은 경우는 회색하고 좀 약간 진회색, 좀 단조로운 색입니다. 근데 약간 그 현용기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색이 좀 단조로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리얼릭한 느낌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헤드를 보시면 VF1 시리즈의 그 400용 헤드하고 좀 비슷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VF-0D는 페이스가 너무 400용은 아니고 VF-25의 그 메사이어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그 얼굴 디자인이 이쪽이 약간 좀 퇴보한 느낌은 있긴 한데, 그래도 마크로스 사가의 스토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체 디자인으로 점점 좀 발전해 나간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관절이 VF-0D보다는 조금 보정성이 약간 좋아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살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EV가 그 VF-0D는 되게 빨고 갔다면은 이 녀석은 좀 타이트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안 움직여요. 이렇게 관절이나 뭐 팔관절이나 이런 거는 뭐 크게 발전된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좀 밋밋하니까 이 패스트팩을 좀 장착해 주겠습니다. 그냥 끼우면 되는 식이고요. 딱 들어가네요. 패스트팩을 끼웠는데도 밋밋하네요. VF-0 시리즈의 무장인 건포드입니다. UN 스페이시 마킹이 잘 돼 있고요. 이 녀석은 제로디보다 확실히 고정성이 좋네요. 네, 고정성이 확실히 이전 제품보다 뛰어납니다. 좀 발전한 것도 있어야지. 이렇게 보시면은 깨알같이 레드 클리어가 쓰였어요. 이건 거 괜찮네요. 이렇게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슬링이 없는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아이고, 나름 잘 껴지네요. 색깔이 좀 밋밋해요. 주인공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제로 시리즈에서 진 주인공은 로이포커 같으니까 오히려 제로 A보다는 제로 D가 인기가 좀 더 많고, 제로 D보다는 제로 S, 그 로이포커가 타는 기체가 훨씬 더 인기가 많긴 합니다. 네, 고스트 디테일을 좀 보실게요. UN 스페이시 마킹이 잘 돼 있고요. 네, 근데 웃긴 게 연합정부 창설 전쟁 때부터 고스트가 쓰였으면은 이 마크로스 시대는 왜 고스트가 안 쓰였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스트 디테일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머선까지 넣으면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무인 비행기 느낌보다는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추가 부스터 느낌이 좀 더 강한 느낌이긴 해요. 이렇게 배틀로이드 상태에서는 날개를 접은 날개를 쓰는 게 아니고요, 가변 날개를 써야 되네요. 가변 날개를 써야 이 녀석을 내려서, 이것도 이 파츠를 좀 바꿔줘야 되네요. 네, 이 파츠를 바꿔서 코스트를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포즈를 이렇게 취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액션 포즈로 취해주는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쪽 부분에서 잘 고정이 안 되네요. 좀 골 때리는 사태가 좀 벌어졌는데요. 이 스탠드를 장착을 하잖아요. 이 녀석이 곧바로 쓰지 못해요. 결국은 고스트를 달아줄 수가 없게 됩니다. 뭐 이런 황당한 설계를 봤나? 나 참 재밌네요. 뭐 이렇게 설계를 했지? 생각이 좀 드네요. 재밌다고 해야 돼, 웃기다고 해야 돼, 좀 황당하긴 합니다. 네, 이 피토관 달아줄게요. 이거 귀찮아 죽겠어요. 이거 조그만데 이것도 달고 빼고 하려니까 너무 귀찮아요. 뭐 재현해준 거는 고마운데 귀찮은 건 귀찮은 거니까요. 이게 확실히 이게 날개가, 이 가변 날개는 좀 커서 프로포션이 좀 안 산다고 할까요? 프로포션 파츠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포즈를 잡아주었습니다. 건포드 액션 포즈. 발키리 액션 포즈는 뭐 배틀로이드 때는 이게 다니까요. 건 슬링이 없는 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건 슬링까지 있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러고 보니까
이 제로 시리즈에서 건슬링이 있었던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고 보니까 건슬링이 있었던 거는 VF1 시리즈가 유일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가동을 보실까요? 머리는 들어 올려지고요. 네, 이렇게 숙여두집니다. 이것도 뭐 보니까 이렇게 쭉 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뺄 수가 있는 거. 이거 안 빠지네요. 이거는 또 재밌네. 네, VF1D 같은 경우는 여기 빠졌잖아요, 목이. 근데 이 녀석은 안 빠지네요. 목 회전은 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360도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우로도 나름 움직여요. 조그만데 될 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레이저 캐논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고요. 어깨는 이게 파츠가 자꾸 떨어져서 짜증나네요. 어깨는 안쪽으로 이게 좀 잘 움직여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뻑뻑해서 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따 거워크로 변신을 해야 그나마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볼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숄더 아마는 이렇게 이런 움직임, 그리고 어깨는 360도 회전 가능합니다. 이 상박 회전 가능하고요. 이 팔 관절은 이중 관절이에요. 나름 이중 관절이어서 완전히 접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쪽 손 쪽은 볼관절을 사용해서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쪽 커버 열려가지고 들어가는 기믹이 있는 거는 아시죠? 허리 당연히 안 움직여요. 이 다리가 고관절이 연장 기믹이 있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고, 연장 기믹을 사용하지 않으면 요 정도밖에 안 벌어져요. 연장 기믹을 사용하면은 그나마 좀 더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리는 앞으로는 요 정도 움직이는데 여기서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절이 있어서 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무릎 관절은 네, 그나마 90도 꺾여지네요. VF0D 같은 경우는 이게 90도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90도가 돼요. 무릎 커버 움직이고요. 발 옆으로 움직이고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 노즐 디테일도 괜찮고요. 근데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아무래도 가동폭이 훨씬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랄까, 요 가슴 부분의 고정력이 상당히 괜찮네요. VF0D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약간 좀 헐거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 상당히 좀 강하게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괜찮네요. 관절이 짱짱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네. 만질수록 괜찮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제로 A냐 제로 D냐 그 선택은 개인의 선택일 것 같아요. 나는 파란색 화려한 게 좋다면은 제로 D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최신 기체에다가 좀 짱짱한 거 2028년에 발매했죠. 그나마 좀 최신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좀 관절 움직임이 좀 더 좋은 걸 원하신다면은 요 제로 A를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구성도 얘가 풍부하니까요. 그럼 거워크 형태로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 거워크 형태로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거워크 형태로 변형을 위해서는 이 백팩 란도셀을 좀 내려주고요. 요 위에 뒤에 요걸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고관절 빼줘서 이 녀석 헤드를 쑥 뒤로 넘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기수 부분을 앞으로 빼준 다음에 요 커버, 이 복부 커버를 안으로 넣어주시면서 뒤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여기다가 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기수 뒷부분에 잘 맞춰주세요. 그리고 딱 들어 올리시면은 맞게 됩니다. 일단은 이 커버 이 틈에다가 잘 끼워주세요. 잘 끼워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을 꾹 집어넣으시면은 여기 딱 들어가요. 그리고
요 다리 관절 부위를 갖고 오셔서 네, 이렇게 잘 갖고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 다리 여기다가 홈에다가 끼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다리 부분 항상 거울 끝에는 당겨주시고요. 네, 접어주시고 다리도 빼주시고 꺾어주시고 팔 네, 팔을 이 부분은 최대한 앞쪽으로 가져가 주실게요. 이렇게 하면 네, 거워크 형태가 완성되었죠? 이 랩도셀의 이 부분을 네, 요거 부스터 빼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거워크가 완성되었는데요. 피트 호간을 긴 걸로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네, 나름 역시 거워크는 잘 빠진 것 같아요. 이 스탠드 지지대를 한번 끼워줘 보겠습니다. 네, 딱 들어가네요. 이 다리가 앞으로 이렇게 더 젖혀지네요. 거워크 때는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좀 더 대져야 멋있어요. 거워크를 했으니까 이 인테이크 볼트를 갈아주죠. 이렇게 끼워주고 여기도 네, 껴주면은 인테이크 터빈 표현이 잘 됩니다. 발키리는 거워크죠. 네, 그 무장을 달아주기 위해서 무장용 날개로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이 살짝 좀 뜨는 게 좀 아쉽네요. 단차가 좀 생기네요. 고스트를 이제 좀 장착해줘 봐야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이 고스트를 별로 장착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디 보자. 이게 아마 보조 연료 탱크일 거예요. 최종 결전 사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이고, 확실히 이쪽 고정이 조금 애매해요. 네, 이 쿠도신 피규어인데요. 완전 작아요. 이게 화면에 잡히려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100분의 1 사이즈다 보니까 피규어가 엄청 작습니다. 포인트 채색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중국 아주머니들 솜씨가 요새는 또 중국 아주머니들이 아니고 미대 나온 학생들이 취업할 데가 없어서 이 피규어 채색하는 곳에 이렇게 취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캐노피를 열어서 이렇게 구도신을 태워줬습니다. 작은 크기이지만 구현이 잘 되어 있네요. 캐노피를 덮어주겠습니다. 캐노피는 이렇게 편광 코팅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러 코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편광 코팅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보기가 좋아요. 네, 확실히 이 거워크가 이쁘긴 하네요. 네, 이제 거워크를 보셨으니까 그러면 파이트 형태도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이 손을 바꿔주는 거예요. 홈파츠를. 다 빠지고 난리 났네요, 아주. 네, 잠깐 고스트 분리해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컴포트 손도 빼주고요. 원래 작은 손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커버를 열어서 손은 이 밑면을 보게 하고 쑥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커버를 닫아 주십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에서 팔을 아래쪽으로 쫙 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팔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 단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팔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접고 하시면 돼요. 여기 이 부분이 되게 타이트해가지고 잘 접혀지지가 않네요. 내려주시고 어깨 잘 펴서 안쪽으로 넣은 다음 이 부분을 잘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 커버, 숄더 커버를 좀 위쪽으로 세워준 상황에서 위로 꾹 올려주세요. 이 견인 후크 뒤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녀석 엔진 노즐 넣어주신 다음에요. 이 주먹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를
VF1처럼 이렇게 접어서 하시면 안 되고 펴주셔서 요 팔 사이로 들어가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먹이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다리 쭉 펴주시고 넣어줄 거 다 넣어주시면 돼요. 일단은 브로 커버 해주시고 넣어줄 거 넣어주시고 접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요거 한 상태에서 요 팔에 있는 홈에다가 요 다리의 돌기를 맞춰서 딱 끼워주시면 돼요. 그럼 딱 들어가지거든요. 날개 고정성이 생각보다 안 좋은데요? 네, 그럼 일단은 파이트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스트를 끼우기 위해서 일단 여긴 아직 파츠를 안 끼워줬어요. 이 날개의 무장도 생각보다 이게 고정성이 이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러면 나가린데. 파이트 형태에서 고스트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스트 이 날개 끝쪽에 여기가 이제 수직 미익이 들어가야 돼요. 네, 이렇게. 그리고 요 받침대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 녀석, 요 커버를 끼워주고요. 요 커버가 좀 단단하게 고정이 되면 좋을 텐데 이 단단하게 고정이 좀 안 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요쪽 부분, 요 지지대 부분 생각보다 고정이 좀 잘 안 되는 게 좀 짜증이 납니다. 아, 이 부품 막 떨어지고 난리 났네 진짜. 네, 컴포트 장착해주기 위해서 안쪽에 잘 넣어주시고요. 처음부터 아예 이거 컴포터를 껴주시고 그냥 변신을 완료시키는 게 제일 좋긴 하세요. 딱 들어갔습니다. 이거 날개 고정성이 좀 너무 안 좋아요. 생각보다 좀 너무 안 좋아서 좀 짜증이 나는데요. 일단은 무장을 장착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VF0A의 파이트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마크로스 제로를 보면은 최종 결전 사양이에요. 이거 날개가 너무 진상인데요? 네, 날개가 너무 쉽게 벌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순접으로 살짝 코팅을 해주면은 네,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참 그러네. 참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안 좋네요. 어느 정도 단점은 될 수 있겠습니다. 요게 날개가 너무 가벼운 이게 움직이는 거는 좋은데 너무 쉽게 움직여요. 딱 안 꼈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만져보니까 이거 재밌는 건 이게 파이트 형태 때는 나름 이게 고정이 잘 되네요. 이쪽이 거욱 형태 때도 고정이 잘 안 되더니 보시면은 작지만 마킹은 잘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클리어 파츠도 여기도 쓰였고요. 여기 311이라는 쿠도 신기의 고유 넘버링이라던가 통합 정보건 마크, UN 스페이시 이렇게 잘 써있죠. 수직맥에도 보시면은 그 항법등도 잘 돼 있고요. 이쪽에도 항법등이 잘 돼 있습니다. 날개 끝에도. 이쪽에는 항법등이 없네요. 네, 그럼 랜딩 기어를 껴줘 볼까요? 랜딩 기어를 껴주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렇게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슬슬슬슬 천천히 열어주시면 돼요. 또 이렇게 걸어서 열어주시고, 네, 여기도 살짝 열어주시고, 네, 열어주십니다. 앞쪽 랜딩 기어, 아이고야, 고스트 분리된 줄 알았어요. 이게 부품이 무장이 풍부한 건 좋은데 참. 네, 딱 들어가네요. 이게 약간 각도를 좀 잘 맞춰야 돼요. 90도로. 네, 들어갔습니다. 이게 순간 도착제로 코팅을 싹 바르고 싶은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해주면은 랜딩 기어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네, 하이메탈의 그 VF1 시리즈와는 다르게 이 녀석이 좋은 점이 그나마 랜딩 기어 커버가 몸쪽에 구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저 VF1 시리즈 보시면은 이쪽에 랜딩 기어 커버도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작은 체구에다가 좀 쓸데없이 많은 기믹을 넣은 느낌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굳이? 라는 느낌도 들으실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구현해 준 거는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스탠드에까지 장착을 해 보았습니다.
하이메탈 VF-08 피닉스의 총평입니다. 작지만 손맛이 있다라는 느낌은 여전히 강해요. 이 가격에 이 정도 사이즈에 그래도 나름 손맛이 있습니다. 물론 메탈 부분이 작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하죠. VF-0D보다는 좀 풍부한 구성이죠. 대신에 가격도 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무장 세트라던가 특히 고스트, 이 고스트의 디테일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덩그러니 올려져 있는 그런 느낌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고스트의 디테일이 되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파일럿 이 피규어의 디테일이 아주 뛰어나서 좀 놀랐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무장도 구성이 풍부하잖아요. 이 제로디는 투톤 색분할 빼면은 사실 뭐 미사일 하나하고 로켓 런처 그렇게 한 쌍씩 들어있는데, 이 녀석은 로켓 런처가 일단 두 쌍이죠, 양쪽에. 그리고 이게 보조 연료 탱크인 것 같아요. 보조 연료 탱크, 그리고 고스트까지, 그리고 패스트팩까지 이렇게 합본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성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풍부한 구성, 이 정도 가격에 이런 구성이면은 상당히 만족감이 높죠. 그리고 나름 요 데인저 마킹이라던가 이런 통합군 마킹 군데군데, 그 다음에 포도신기의 요 넘버링, 그리고 UN 스페이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름 마킹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인테이크 파츠의 디테일 나쁘지 않죠. 이런 것들은 나름 괜찮습니다. 장점만 있냐 그렇게 따지면은 단점도 좀 큰 기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생각보다 이런 단차들이 안 맞는 게 좀 보이네요. 뭐 제 제품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좀 속이 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장이 풍부한 건 좋은데 고정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게 잘 떨어져요. 너무 이게 고정성이 안 좋다 보니까 참 영 거시기 하네요. 그리고 특히 날개 고정성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쉽게 흔들려요. 그렇다고 아주 막 흔들어서 흔들릴 정도는 아닌데, 이 전에 리뷰를 했던 제로디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생각보다 좀 아쉬운 편입니다. 고정 강도가. 이 부분, 특히 이 부분이 너무 잘 빠져요. 좀 그러니까 헐거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이제 고스트가 헐거운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이터 형태 때 이게 딱 좀 부품이 들이맞는다는 느낌이 좀 적어요. 이게 제로디에서는 이렇게 부품이 딱 들어맞는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 녀석은 좀 부품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딱 맞게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고정된다던가 그런 느낌이 좀 적은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럼에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뭐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게 아니라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가격에 이 정도 풍부한 구성, 그리고 이런 뭐 흔들리는 거나 이런 고정성 약한 거는 뭐 순접 신공이 있으니까요. 발라서 강하게 좀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 사이즈에 손맛 좋고 가져놀기 좋고 딱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불만이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러신 분들은 천상 뭐 아르카디아나 아니면은 그 반다이 DX 제품으로 눈을 돌리셔야 되는데, 그쪽은 가격이 워낙 좀 세잖아요. 특히 아르카디아는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센 편이라서, 그렇게 따진다면은 20만원 안짝에서 좀 재밌게 좀 가볍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이 하이메탈 제품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미진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 미진한 점은 이렇게 좀 조금씩 손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떨어진 부분은 순접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디테일 나쁘지 않아요. 디테일 괜찮아요. 물론 군데군데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리뷰를 하니까 VF-0S도 이렇게 사고 싶어요. 로이 포커기도. 이게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 이래서 안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VF-0S도 리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누구 빌려주실 분 있나? 리뷰만 하게. 반다이 하이메탈 VF-0A 피닉스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취미에 빠져드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